그러면 진리나무라는 거, 트루스트리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일관성과 비일관성을 평가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거는 닫기 규칙이라는 건데, 비일관적이 됐을 때 더 이상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규칙이 닫기 규칙으로, A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문장, not A,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문장이 둘 다 참여될 수 없는 관계, 그런 거를 모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모순이 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not A가 있을 때 A가 있어도 모순 관계라 가지고 닫히게 되는 건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문장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부터 이렇게 분화해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텐데요. 가지가 분화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순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가지를 분화시키지 않고 묶습니다. 그렇게 묶는 거를 보통 닫힌다, 닫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닫기 규칙으로 하면서 동그라미 X 이런 걸 치셔도 되고, X표만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1,3은 뭐냐면은 전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전제를 적게 될 텐데, 여기 1번에 있는 문장과 3번에 있는 문장이 서로 모순돼서 닫았다 라고 하는 게 이 1, 3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부정이 두 개가 있을 때 이중 부정을 분해해 주는 거죠. not A면 그냥 A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규칙.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연언과 선언이죠. 연언이라는 거는 A and B라고 하는 거는 A가 참이고 B가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줄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선언 같은 경우에는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다 라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참일 수도 있고 B가 참일 수도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게 참일 수도 있고 이게 참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분해 규칙은 연언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2, 3번 이렇게 가는데, 선언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나중에 A and B, or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지 두 개에서 여기 or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가지를 3개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을 분해하고 나서는 분해했다, 더 이상 안 쓰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쓴 전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죠. 가지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지 닫을 때 X표 쳐주시고 어디 모순이다 이거 적어주시는 것과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신다는 거, 그런 방식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이 이제 중요한데, 조건문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A면 B다를 동치 문장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not A면 B이다 라는 걸로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A면 B이다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특히 이 문장이 참인 경우는 A가 거짓이든가 아니면 B가 참인 경우, 그런 경우에 A면 B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선언 형식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는데, 가지 같은 경우에 선언이면은 벌어지고 연언이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선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not A라는 참인 경우, 그리고 B가 참인 경우, A면 B다는 정건이 거짓이면 참이고 건이 참이면 참이잖아요. 건이 참이든가 아니면 정건이 거짓이든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가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A이면 B다 그리고 B이면 A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거를 선언식으로 또 이해를 하면은 not A 이거나 B 그리고 not B 이거나 A라는 문장으로도 고려를 할 수 있죠. 이 부분 생각하시면 not A 이거나 B 그리고 여기는 not B 이거나 A인데, 쌍조건문이다 보니까 연언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A와 B가 쌍조건문을 분해하게 되면은 A가 참이고 B가 참이거나, A가 not A니까 이제 거짓이겠죠. A가 거짓이거나 B가 거짓, 이게 양쪽이 이제 연언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가지가 갈라졌지만 이 두 케이스들은 서로 이제 연언으로 묶여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와서 2, 3번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분해 규칙도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는 거, 분해가 됐으면 체크를 해준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논증이 일관적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일관성을 한다면 그대로 적어서 이제 진리 나무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타당성을 하신다면 결론의 부정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 전제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가 원래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죠. 전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주시고 결론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지금 밑에 부분은 이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에 부정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전제, 2번 전제, 3번 전제, 4번 전제 해가지고 결론으로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생각하셔야 될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니까 문장들을 하나씩 분해해가지고 그게 다 닫히느냐, 이게 만약에 다 닫힌다, 결론을 부정한 거니까 결론을 부정했을 때 다 닫히면 타당한 거고, 가지가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결론을 이제 부정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닫혔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 집합은 비일관적인 거고, 하나라도 열렸다 하면은 일관적인 거고. 그래서 우선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나마 좀 쉬워질 수 있는 방식은 제일 먼저 가지가 아닌 것 우선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분해를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 엔드로 연결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엔드로 연결된 거를 먼저 찾든가, 여기 이것과 같이 낱낱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찾든가, 뭐 가지가 아닌 것을 찾는 게 우선 쉽고요. 여기 두 번째는 바로 닫히는 거.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닫히는 거를 닫는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모든 전제를 사용 안 했는데도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1번을 사용 안 했다 그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전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4에서 부정 분해 뭐 이런 식으로. 다음은 간단한 거 먼저, 가장 먼저 쉽게 닫힐 수 있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C와 not C 이런 게 좀 빠를 수 있잖아요. 한 번 먼저 사용할까요? 여기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6번에서 3번을 하시면은 not B에 not C가 이렇게 가지가 나눠질 수 있겠죠. 여기 6번 써주시고 여기 3에서 조건문 분해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듯이 C와 C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지가 닫히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not C 부분에 더 이상 가지를 치지 않으시면 되고, 3번 썼으니까 3번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럼 2번 또 쓸 수 있겠죠. 2번으로 쓰면은 2번은 A고 낫치, 이거는 7번으로 적을 수 있고, 2번에 조건문 분해 규칙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보시면은 C와 낫치가 또 모순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X를 쳐주시고, 4번과 6번이 모순 관계니까 이제 4번, 6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5번과 7번이 이제 부정 상태가 되는 거고, 남은 전제는 요거 하나 남아있죠. 그럼 A이거나 B이거나 낫치니까 가지가 아니겠죠. A이거나 B이거나 낫지 이런 식으로 나갈 테고, A는 여기에서 이제 모순 관계가 되니까 8번이죠. 7번과 8번 해가지고 이것도 닫아주시고, 닫힌 거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면 남은 거 이제 닫아야 될 게 여기에 또 있죠. B와 낫치. 그래서 여기는 1번의 선언분해였죠. 그리고 7, 8번 쓴 거고, 그러면 낫치는 위에 보시면은 요것과 5번과 이제 모순 관계 였으니까 나시에서 5번과 이거는 9번이겠네요. 5번과 9번에서 이거 닫히고, B는 그러면은 B가 지금 남았는데 B가 어떻게 됐느냐, B는 여기에 있네요. 6번에 납비가 있었죠. 납비가 있었으니까 6번과 9번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닫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다 닫혔죠. 가지가 전부 다 분화가 됐는데, 크게 이렇게 싹 보시면은 가지가 분화되면서 다 닫혀 있죠. 결론 부분, 결론을 부정했었으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가지가 다 닫혔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 원래 논증이 낱낱이었다면, 낱낱이었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 있는 논증 자체가 비일관적이다 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 안 하는 그런 케이스였다면.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가지가 아닌 뭐 직선으로 나오는 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푸시는 게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닫히는 거를 분해해가지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닫히는 걸로 계속 가지를 이어나가시면은 나중에 판단하기 힘드니까 닫히는 거를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전제를 다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다 닫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전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다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가지가 닫히면은 비일관적이네, 혹은 뭐 결론에 부정을 했다면 타당하네 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